오늘 학습하실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건부 서식에 대한 학습을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하면서 이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기출공위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블럭을 잡아서 90점 이상이면 어쩌고 저쩌고 또 80점 미만이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이때 원하는 데이터 영역을 블럭을 잡으시고 나서 조건부 서식에 가시면 예를 들어 문제가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겉에 보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새 규칙을 클릭해 봤더니 거기에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이라는 게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은 90점 이상이니까 91 숫자를 쓰시고 크거나 같다 이상이라고 그랬고요. 이때 서식은 밑줄 두 줄 이중실선 밑줄을 치고 굵게 지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확인 90점 이상은 밑줄이 쳐지면서 굵게 나오고요. 다시 한번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새 규칙에 가서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해주고 이번에는 80 미만이라 그랬으니까 작다 80보다 작다 라고 해주시고 서식 버튼 누르셔가지고 기울이고 빨간색이라고 했으니까 기울임꼴 글꼴에 있는 색상에 가서 표준색에 있는 빨강 확인 마지막에 확인. 그러면 지금은 50점이지만 만약에 얘가 95점이 되면은 90점 이상이면 굵게 밑줄 두 줄이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나올 테고 원래 점수 50으로 가면 80 미만이니까 빨간색으로 기울어지게 나올 거고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꾸며지게끔 해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은 있지만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왔던 것이 뭐였냐면은 행 전체에 대하여 그랬어요. 행 전체. 그것은 이제 52쪽으로 넘어가면 무작정 따라하기란 시트에서 계획 수량이라고 하는 값에 의해서 250점 이상이 되면은 그 줄 전체가 한꺼번에 바뀌는 기능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지에 수식을 사용하여 행 전체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면 옳거니 다 블럭을 잡는다. 문제지에도 A 네 번째 셀서부터 E의 12번째 셀에 계획 수량이 250 이상이라면 그 행 전체에 대하여 서식을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블럭을 이렇게 잡고 조건부 서식, 새 규칙, 수식. 그리고 이제 수식을 써야 되는데 계획 수량이라고 했으니까 그 계획 수량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계획 수량을 클릭하고 계획 수량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계획 수량을 클릭하고 F4번 키 두 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조건에 따라서 250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250이라고 쓰자 이거죠. 250 이상. 그러면 서식 버튼 눌러서 여긴 뭐 동일한 방법이죠. 밑줄 하나 실선 그 다음에 굵게 이렇게 실선 굵게 확인 계획 수량이 만약에 400이다 그러면 250이 되니까 굵게 밑줄이 쳐줄 거다라는 얘기죠. 한 가지 더 블럭 잡으시고 조건부 서식, 새 규칙, 수식 마찬가지죠. 어디가 계획 수량 첫 번째 거 클릭하고 F4번 키 두 번 딸깍딸깍
달러 표시가 어디로 들어간다? 앞으로 간다. 알파벳 쪽으로 간다. 숫자 쪽에서. 이번에는 150 미만이니까 작다 150. 작다 150. 그리고 서식 버튼 누르셔서 색깔은 표준색 빨강, 굵고 기울이고, 굵은 기울임꼴, 그냥 기울임꼴인가요? 기울임꼴 이렇게 확인. 그러니까 말이 150 미만이니까 만약에 350이 아니라 그냥 70이다. 그럼 150 미만이 되니까 얘도 빨간색이 나올 테고, 판매 수량은 상관이 없어요. 계획 수량에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계획 수량이 250 이상이라면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블럭은 A에부터 E까지 네 번째 줄에서 12번째 블럭을 잡았지 않습니까? 얘는 A 네 번째부터 E의 12번째까지 블록 설정을 하고,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이제 수식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수식란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는 달러 A의 네 번째가 크거나 같다 250 이랬어요. 25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게 의미가 뭐냐 이거죠. 이 의미가. 자, 보세요. 이 블록 중에서 계획 수량이라고 하는 T열, T칸 200, 150, 120, 200서부터 마지막 200까지 이 범위에 있는 계획 수량이 250 이상이라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가 뭐냐 이거지. 달러 표시가. 이제 그거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은 A라고 하는 네 번째, 정작 A가 아니지. D의 네 번째겠죠. D의 네 번째. 예. 이 D라고 하는 네 번째, D의 다섯 번째, D의 여섯 번째 해서 어디까지? D의 12번째. 이거지 않습니까? 얘네의 값이, 얘들이 계획 수량이니까 이 값이 250 이상이라면 했으니까 요것들의 대표적인 걸 봤더니 다 D로 시작하더라. 4부터 12번째까지 변하는 거는 블럭을 잡았으니까 상관이 없고, 블럭을 잡았으니까 상관없는데 D의 네 번째, D의 다섯 번째, D 12번째까지는 그래서 D라는 거 앞에다가 달러를 찍어주면 D라는 동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세한 건 뒤에서 배울 겁니다만, 그 중에 첫 번째가 네 번째 줄이니까 D의 네 번째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이렇게 써주고 해주면 답이 들어온다 이거죠. 아직까지는 요 의미를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는 달러 D에 달러 4를 쓸 수도 있고, D에 달러 4라고 쓸 수도 있고, 달러 D에 4라고 쓸 수도 있고, D에 4라고 쓸 수도 있는데, 얘네 달러 표시가 붙은 의미가 뭐냐 하는 거는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출 01로 가보자 이거죠. 기출 01. 교재 58쪽에 보시면 기출 01이 있어요. 얘를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죠. 문제를 58쪽에 입사일이 10월에 해당한다면, 그렇죠? 해당한다면 행 전체에 대하여 서식을 지정하시오 이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서식을 지정하시오 이거죠.
그때 서식은 뭐 빨간색으로 지정하고 뭐 굵고 기울인 꼴을 해주고 뭐 이런 걸 해주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months 함수를 사용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거죠. 자, 그럼 블록을 일단 잡아볼게요. 블록을 잡아봐야죠, 뭐. 자, 블록은 다 잡아야죠. 행 전체니까 다 잡아야죠. 그리고 입사일 갖고 타령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는 B의 다섯 번째인데 달러가 여기 들어가겠죠. 아까 달러가 앞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예. 근데 months를 쓰라고 돼 있고 10월이냐 아니냐를 물어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는 months 여기에 가로 열고 날짜를 들어가면 날짜에서 월을 추출한다 이런 얘기예요. 너 몇 월이니? 라고 물어보는 게 months 함수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10월이라고 그랬잖아요. 10월. 그러니까는 months 달러 뒤에 다섯 번째 얘가 10이냐? 이거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입사일은 뭐죠? DO부터 뭐가 이렇게 코가 맵지? 이거는 B부터 이거 되는 거죠. 얘도 B부터 B 12번째를 말하는 이걸 말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만약에 는 이어 달러 B의 다섯 번째가 는 2017 그럼 뭐죠? 입사 연도가 2017년이라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어니까 연도를 말하는 거고. 이거를 난이도 높게 만들면은요 어떻게 하냐면 이번 달에 입사한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이번 달에 입사한 거지 아닙니까? 지금 10월이잖아요. 다음 달은 11월이고요. 그러니까 11월에 입사한 사람은 표시를 해주고 10월달은 10월달에 자동으로 10월에 표시가 되고 5월달이라면 현재 5월이라면 5월달에 입사한 사람만 표시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는 이어 달러 B의 다섯 번째 그러면 연도잖아요. 연도. 근데 월이니까 이번 달이니까 months를 써야 되겠죠? 이건 뭐죠? 입사한 달이죠? 이거랑 today는 지금 날짜예요. 지금 날짜. 지금의 달하고 같으면 이번 달 같은 달에 입사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달에 입사한 사람. 이게 만약에 생일이면 어떻게 되죠? 이번 달이 생일인 사람 이거잖아요. 이번 달에 생일인 사람 라는 거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 입사한 경우보다는 이번 달에 생일인 사람을 찾아라. 그런 게 더 와닿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게 자기의 생년월일이고 그 생년월일의 월하고 오늘 날짜의 월하고 같으면 이번 달에 생일인 사람이죠. 이번 달이 생일인 사람.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렇게 표시가 되게끔 하면 되죠. 그렇죠?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번 달에 입사한 경우 이번 달에 생일인 사람, 이게 만약에 생년월일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10월 달에 생일이고 지금이 10월이니까 11월 같으면 11월은 없네. 12월도 없고 2월 달은 2명 있네. 그렇죠? 2명 있네. 그럼 만약에 지금이 2월이라면 투데이가 오늘 투데이는 오늘이란 뜻이에요. 이 오늘의 날짜에 해당하는 월과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월하고 같으면 말 그대로 이번 달 생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이번 달에 생일인 사람은 행 전체에 대하여 어쩌고 저쩌고 그럼 이 함수가 들어가죠. 시험 문제에 months와 today라는 함수를 사용하시오라고 나올 거라.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는 아까처럼 단순히 계획 수량 250 이상이라면 행 전체에 대하여 조건부 서식에서 10월 달에 요거 하고 지금 방금 전에 했던 이거 하고 얘가 아무래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단순하게 쓸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얘를 난이도를 높게 만들면 입사일이 10월에 해당한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번 달엔 생일이라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번 달이 생일이라는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과정들을 이제 요청을 하겠죠. 문제에서. 조건부 서식은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조건부 서식 굉장히 많이 활용해요. 저는 조건부 서식을 어떻게 쓰냐면 왼쪽으로 가면서 날짜를 써요. 10월 1일, 10월 1일, 10월 3일 옆으로 써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10월 1일, 10월 2일, 10월 3일 그렇게 쭉 쓰겠죠. 그렇죠? 이렇게 쭉 써요. 옆으로 가면 날짜가 이렇게 12월 달까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여기에 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강의하는 기관. 예를 들어서 우리 서초에서 커말 한다 이거야. 커말. 또 오전에도 무슨 하거든요. 오전 수업도 하고 오후 수업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날에 수업을 했으면 이날 수업했으면 이 전체가 오늘 날짜가 지금 22일이니까 여기까지는 수업이 끝난 거잖아요. 그럼 회색으로 칠해져 버리게. 그렇게 조건을 걸 수도 있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기는 수업이 끝났잖아요. 지나간 날짜잖아. 그럼 지나간 날짜는 색깔을 회색으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블럭을 잡아놓고 이렇게 블럭을 잡아놓고 이렇게 블럭을 잡아놓고 아니다. 여기서 잡아야지. 얘는 글자니까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조건부 서식을 걸어야 되겠죠? 행 전체가 아니죠. 열 전체잖아. 이때는 열 전체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 날짜가 지금 날짜보다 작죠? 얘가 지금 투데이라는 현재 날짜보다 작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치우기 색깔을 회색으로 칠해버리자고. 테두리도 대각선은 안 들어가는데 일단 회색으로 칠해버리자고 이렇게. 근데 C의 첫 번째가 이 C라는 데가 칠해지는 거죠. D, E. 그러면 C의 첫 번째라고 하는 건 얘고 C의 달러가 이렇게 들어가면 뭐죠? 첫 번째 줄이죠. 아까는 첫 번째 칸을 물어봤잖아요. 블럭에. 이번엔 첫 번째 줄만 물어봐야지. 첫 번째 줄을 물어봐야지. 그러니까는 아까는 달러가 앞에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달러가 뒤로 가야 돼요. 첫 번째 줄에 있는 날짜가 이거지. 첫 번째 줄에 있는 날짜가 지금 날짜보다 작다면
만약에 이 날짜가 8월 5일이라면 8월 5일이면 당연히 회색이지. 그 전체가. 지금 이제 10월 22일이니까 아직 날짜가 안 지났잖아요. 그럼 이거는 지금 돌아올 날짜잖아. 아직 지나가지 않은 날짜잖아요. 그렇게 날짜와 연관된 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10월 25일이라 얘는 아직 날짜 안 지났으니까. 근데 어차피 이거는 일렬 날짜로 쭉 적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제 내일 지나면 여기도 회색으로 칠해지겠죠? 그 다음 점 여기도 회색으로 칠해지겠죠? 여기는 또 회색으로 칠해지겠죠? 이렇게 계속 칠해지겠지. 그럼 저는 뭘 보는 거예요? 아, 이만큼 내가 강의를 계속 하고 있구나 라고. 일지를 보는 거예요. 일지. 그 다음에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 있어요. 지금 데이터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8줄이죠? 8줄이잖아요. 이 데이터가 한 몇백 줄 되면 솔직히 데이터를 보기가 불편해요. 예를 들면 제가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할 건데요. 자, 이렇게 할 건데 이 데이터를 제가 한번 복사해서 늘려볼게요. 이 데이터를 계속 늘릴 거예요. 지금 양이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양이 많아졌는데 이 양이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데이터를 읽어내기가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5줄 단위마다 그래서 번호를 매기면 되죠. 여기다가 번호를 매겨가지고 1, 2 이렇게 매기겠죠. 그렇죠? 이렇게 매겨가지고 5줄 단위마다 밑에다 밑줄을 치고 싶어요. 10번 줄 밑에 여기 15번 줄 밑에 이렇게. 그럼 블록을 이렇게 잡겠죠? 이렇게 블록 잡아서 요 넘버가 5의 배수일 때만 5의 배수. 그러면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규칙에 가서 수식을 활용할 때 5의 배수인가를 물어보겠죠. 그리고 서식에 가서 뭐 하면 돼요? 빨간색으로 밑줄을 치고 싶은 거예요. 뭐 파란색으로 하든 빨간줄로 하든 간에. 조건은 뭐라고 물어봐야 될까요? 이 넘버 A의 세 번째 셀에 있는 넘버가 5의 배수이냐를 물어봐야 5번 줄, 10번 줄, 15번 줄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때 배우는 함수는 MOD예요. MOD. 그러니까 이 줄번호를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MOD가 0인데 자, 보여드릴게요. MOD가 0이 아니라 MOD가 나머지거든요. 이렇게 쓰죠. 넘버 있죠? 넘버가 5의 배수일 경우 이거예요. A의 세 번째 셀에 넘버가 적혀 있는데 이 세 번째 셀에 있는 값을 5로 나누었을 때 MOD 모듈라 나머지가 0이라면 즉 5의 배수라면 이 수식을 알아야 돼. 이 수식을. 이게 5의 배수를 판별하는 수식이거든요. 이런 수식을 이제 많이 알아야 경험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꾸며주겠죠. 이렇게 꾸며주고 확인 누르면 보세요. 5줄 단위마다 여기도 이제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줄 들어가잖아. 이렇게. 그러면 좀 인원수를 파악해 5명씩. 만약 이걸 10이라고 쓰면 10의 배수가 되는 거고 10줄 단위로 움직이는 거고 이렇게. 네, 그런 경우도 우리가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수식은요 무궁무진해요.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어렵지도 않지만 어렵다고 하는 거는 함수가 헷갈려서 그런 거지. 함수. MOD 함수가 뭐고 먼스 함수가 뭐고 이런 걸 아직 뭐 안 배웠으니까 어려운 거고 저 달러가 들어가는 걸 아직 안 배웠으니까 헷갈리는 거지. 알고 나면 별것도 아닌 거죠. 이렇게 해서 조건부 서식에 관한 설명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